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무역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국 공장, 그러니까 제품을 좀 싸게 이제 사시기 위해서 중국 공장을 컨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리바바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고 1688에서 공장 찾는 거, 이것도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렇게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장을 찾으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좀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도 하시는 실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하시면은 안 되는 것들, 그거를 5가지,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할 때. 왜냐? 좋은 공장을 찾는 거,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게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좋은 파트너를 만났었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템을 좋은 걸 찾았어요. 아이템을 좋은 걸 찾았는데 공장을 만약에 좋은 데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2번 정도는 판매를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2번째 재오다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생산이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납기를 너무 늦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분량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100개, 200개, 300개 주문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이 이제 잘 판매가 돼가지고 1000개, 5000개, 10,000개 이렇게 주문을 넣는데 공장에서 갑자기 단가를 확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분량이 더 예전에 나왔던 것보다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시거나 이제 대량 거래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상황에 막상 닥쳤을 때, 이 공장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미 늦었죠. 왜냐,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공장을 찾는 어떻게 보면 방법인 거죠. 이것도 이 5가지를 하지 않으시면서 주의하시면은 여러분들과 좋은 파트너, 좋은 소싱 업체, 좋은 그런 OEM 제조 공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찾는 방법 첫 번째는 공장을 찾으실 때 보통 한 군데 또는 2-3군데, 많게는 4-5군데 정도를 컨택을 해보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장은 최소 20군데에서 30군데를 컨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군데에서 30군데를 컨택을 하시고, 이 각각의 공장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그걸 관찰을 하셔야 돼요. 뭐를 관찰하느냐? 답변이 얼만큼 빨리 오느냐?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장이 특정한 상황이나 이랬었을 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공장은 굉장히 편하게 친하게 얘기를 해줘요. hello my friend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고서 내 가격도 좋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갑자기 막상 주문하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답변이 신속하게 오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이 두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체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30군데를 컨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오늘 하루 한 5군데 컨택하고, 다음날 한 5군데 컨택하고, 또 그 다음날 한 5군데 컨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냥 하루,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동일한 시각에 30군데, 20-30군데 업체를 일단 먼저 찾아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메일 주소라든지 컨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쪽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제품의 스펙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봐야 될 거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크기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박스의 CBM, 그리고 1000개 주문했을 때 가격, 3000개 주문했을 때 가격, 5000개, 10,000개 주문했을 때 가격, 이렇게 질문지를 미리 딱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오시고 이거를 거의 동시간대에 이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진짜 동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시간 내로 요거를 다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생산 기간이라든지 선적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조율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품질 체크 방식이라든지 불량 조건, 불량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에 대한 질문지를 2차 질문지를 또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를 또 물어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각각마다 질문을 쫙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이게 또 그러니까 처음에 간단하게 수량에 따른 이제 박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단가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답변 오는 시간 있어요. 답변 오는 시간들하고 이 업체들이 얼만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매뉴얼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컨택할 때 뭐 4-5군데, 많게는 한 7-8군데, 10군데까지 정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아이템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라면은 분명히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20-30군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20-30군데를. 네. 그래서 컨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액션이 취해지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한 군데 또는 2-3군데만 물어보고 나서 공장을 결정하시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소 20-30군데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이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바이어야,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니까 얘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 이 업체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요구하면은 뭐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네. 저하고 같이 중국 도매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출장을 가서 중국 업체들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바이어들이 대접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바이어들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주문 양이.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만 주문해보고 괜찮으면은 조금씩 늘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한국 바이어들의 특징이 가격을 많이 깎아요. 그러면서 품질은 좋은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까다롭고 좀 약간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바이어 대접을 못 받습니다. 양도 많지도 않은데 가격은 많이 깎고 품질은 좋은 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일본 바이어는 중국에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바이어들은 한국 바이어들보다 더 까다로워요. 더 까다롭고 더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일본 바이어들은 돈을 많이 줍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지불을 해요. 그렇지만 한국 바이어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품질 좋은 거 가져가려고 하면서 가격은 더 깎아요. 그러니까 좋은 바이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을 못 받고 그 외에 중동 바이어나 미국, 유럽 바이어들, 이런 바이어들 주문량이 엄청 많은데 기본적으로 10,000개씩 주문해서 흥정을 하는데 한국 바이어들은 100개 주문하면서 가격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500개 주면서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중업체들이 막 귀찮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크고 이미 제5다가 아니어도 이미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부드럽게 컨택을 하고 약간 이제 파트너십 개념으로 바이어하고 뭐 이렇게 그 공장의 관계라기보다는 파트너십 관계로 맺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이어라는 그런 생각, 이거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거 중에서 하나, 이 한국 사고방식으로 중국 업체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한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면은 이건 불량이야. 야, 한국에서 이렇게 납기를 어기면은 이거는 거래를 못 해. 야,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중국 업체들한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중국은 중국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다가 주문을 하고 중국에서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이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중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주문을 하시고 중국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거면은 중국의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있잖아요. 납기가 기본적으로 늦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비즈니스인데 너가 납기를 안 지키고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국은 이게 문화예요. 여기는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하죠. 뭐 우리 집이 가까운데 얼마나 걸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조금만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하죠. 조금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만은 뭐예요?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가면 도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중국은. 그 조금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몇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이게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대국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너희들이 금방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금방 해준다고 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일주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중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를 갖다가 그 중국 분들한테 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이게 하셔야지 말아야 될 거 세 번째였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 번째. 네, 중국의 좋은 공장을 찾을 때 하시지 말아야 될 거 네 번째 뭐냐? 가격을 너무 깎는 거예요. 네, 가격을 너무 깎으시는 거. 이거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한국 분들의 약간 특성인 거죠. 한국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외국은 있잖아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노동력이나 뭔가 추가되는 행동이나 뭐 추가적인 작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한국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포장이 안 돼 있는 제품이다. 근데 이거를 박스 포장을 뭐 하나 해주면서 야, 이거 박스 포장 좀 그냥 해줘. 이 공짜로 좀 해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인쇄를 하나 해야 되는데 원래 인쇄비 하면 인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주문 많이 했으니까 이거 인쇄도 그냥 좀 해줘.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가격도 원래 이 정도 가격을 해야 되는데 막 수량은 많이 발주를 안 하는데 가격은 계속 깎는 거죠. 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겉으로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특히 상거래 현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이 자본 친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계산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한국은 만약에 처음 거래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공장 사장님이 있는데 이 친구 와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단가 좀 싸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를 하지 않았어도 그래, 그럼 이번에 내가 한번 손해보고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팔아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계산이 다 됩니다. 절대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중국 업체나 중국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거의 마진이 예를 들어서 10위안짜리인 제품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업체가 깎아줬는데 9위안으로 했어요. 9위안인데 한국 업체가 자꾸 더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8위안으로 더 깎은 거예요. 근데 업체에서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막 하니까 그냥 그래 손해보면서 할게. 손해보면서 할 테니까 많이 팔아봐 하면서 8위안으로 줬어요. 근데 이 8위안이 그냥 깎아준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원래 있었던 그 제품하고 생산된 제품이 분명히 뭔가 달라서 와요. 포장이 뭔가 달라지거나 제품 품질이 떨어집니다. 좀 더 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진짜 말도 안 되게 깎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기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으시고 나서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중국 업체들한테 이 제품이 이게 원래 내가 봤던 제품하고 다르다. 왜 이게 품질이 이렇게 왔냐? 라고 하시면은 중국업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가격을 깎지 않았냐? 그 가격으로는 이 품질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하시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절대 가격을 너무 심하게 깎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처음 하시는 분들 중국 공장 찰 때 하시지 말아야 될 게 5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공장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품질, 정말 완전 싼 단가, 납기도 정확한 이런 공장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공장은 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 30군데를 컨택을 하잖아요. 동일한 제품을. 그러면은 그 업체들별로 단가도 다 다르고요. 납기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품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응답이 빠른지.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뭘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를 컨택하고 답변 오는 속도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급해 죽겠는데 답변 안 오고 이래봐요. 그러면 막 속이 터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그 20, 30군데에서 한 10군데로 추리고 그 10군데에서 샘플을 또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실제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퀄리티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추가적으로 단가 흥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군데 뭐 이렇게 압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 중에서 완벽한 데를 찾겠다? 안 됩니다. 제일 이 모든 시스템에서 베스트 이 정도면은 그래 괜찮다 라고 생각한 데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 알아본 다음에 이게 더 싼 데 분명히 있을 거야. 또 딴 데 알아보시고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공장이란 없습니다. 완벽한 공장이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나 품질이나 단가 그리고 납기가 만족이 되면은 일단은 진행을 하세요. 샘플 오더부터 진행을 하세요.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죠. 중국의 그런 좋은 공장을 찾는 방법 아니면은 유의사항 아니면은 하시지 말아야 될 것 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이것도 지금 말씀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공장들을 제가 쫙 견적서나 이런 거 받아보고 비교하는 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하나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공장을 실제로 어떻게 20, 30군데 컨택해서 어떻게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